인사는 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오늘 또 제가 또 좌장을 이렇게 맡아서 사회를 이끌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고 대단한 거예요. 실제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분석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뭐 어떤 의미부여까지 해주시고 정말 참 대단하신 우리 부장님 박사님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제 발표했으니까 발표에 의해서 오늘 지정 토론자로 오늘 전문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소박사님께서 먼저 한번 마이크를 지정 토론은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띄워주시죠. 네, 서정국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쟁점과 관련 되긴 한데 이제 제 나름의 좀 향후 마을 만들기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여기 홍성에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다 막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인구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저출산 대응 부처를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아예 이제 중앙에서 지금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홍성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군 지역 가운데는 유일하게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의 모든 군은 다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에요. 근데 홍성뿐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홍성 전체의 인구 상황을 보면 홍성읍과 홍도읍을 제외한 광천읍조차도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은 다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에서요 읍면 동별로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홍성은 홍성읍과 홍북읍 두 개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다 위기, 그러니까 이 감소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홍성군 전체적으로는 위기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응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홍보급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홍보급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학령 인구 아동이 많은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충남도 전체에서 아산시와 홍성인데 그러니까 홍성으로 찍으니까 홍성 전체가 그런 것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홍북읍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면 지역에 지금 초등학교 다 그죠? 아이들이 줄어서 폐교될 위험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군 단위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왜곡되는 거죠. 면 지역은 감소하고 생활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데 홍성군 전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어쨌건 홍성군 전체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존 읍면 지역에서 진행됐던 마을 만들기 사업의 범위를 이게 이제 기존에 너무 우리가 이제 행정리나 자연마을 단위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기존의 행정리나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 만들기도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마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인접 마을하고 같이 기능을 공유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이것이 읍면까지 확장되는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금 현재 변화하는 면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마을 만들기의 형태가 다양화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을 안에 계시는 주체들이 이제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처럼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안에서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한계에 직면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좀 분야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게 행정에서 변화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협의체를 구성은 했는데 운영 실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건 행정에서 바꿔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 5월에 그 기획예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내년부터는 단일 사업 부처별 예산이 아니라 부처별 협업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다부처 융복합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맞게 지자체도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관련되는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이 행정협의체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사실은 지자체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예산과 중앙의 흐름에 대응하는 홍성군의 행정협의체가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그게 꼭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행정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이제 통합형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농업, 농촌과 관련해서만 중간 지원 조직이 지자체에 최소 5개 내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홍성도 기농기총 지원센터, 신할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뭐 아니면 이제 뭐 융복합, 뭐 심지어 농업회의소도 있고 이미 농업, 농촌과 관련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서너 개, 5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상황이냐? 농촌 공간 정비를 위한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사회 서비스를 위한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법률로 농식품부가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행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예산 부담이나 조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에 누군가의 업무 한 줄만 올라가요. 그럼 뭐냐?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 지원 조직이. 실제로는 농식품부는 어디까지 검토를 했냐? 지자체의 중간 지원 조직을 국비를 투입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 이제 검토를 했어요. 농식품부는 주면 좋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인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어찌됐건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해서 중간 조직에서 지금 다 용역으로 풀고 있는 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기능을 자꾸 확대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도 위탁하지 말고 이제 직접 해라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건 홍성도 중간 지원 조직을 계속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간 지원 조직을 해서 그 안에서 기능이 되도록 인력과 기능을 배치하는 구조로 가는 게 향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협의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가 갖는 이제 한계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게 시군, 광역, 이게 전국 단위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향식으로 연합회 구조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시군에 만들어지고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 구조가 자꾸 떨어져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읍면 단위로 마을 만들기 하셨던 마을 이장님들이나 협의회장님 중심으로 읍면 지회를 만들고 그 지회들이 모여서 시군 단위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그 연합회들이 또 광역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증층적 구조로 연합회 방식으로 올라가야 소속감도 생기시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이제 이 향후 홍성에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이걸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별로 하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았거나 사업 경험이 없는 마을들은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멤버십을 가지려고 하시지 않고 이제 관심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찌됐건 홍성에 있는 300여 개 마을들이 읍면 단위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 홍성에 이렇게 이제 중층적 거버넌스가 그래야 이제 정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어떤 특정한 사업을 받은 조직끼리 참여하는 네트워크로는 한정되어 있는 게 뭐랄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향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직화를 하시려고 하는 게 그래야 이제 이 마을 단위, 읍면 단위의 어떤 뭐 농촌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그 안에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 중간 민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오히려 저는 이번 새로운 그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는 주체 간의 협력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행정 안에서는 행정끼리 예를 들면 뭐 건설과랑 농촌 활력팀이 협력해서 둘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 또 민간과 행정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자꾸 만드시는 유도를 해야지 이 사업들이 이제 협력 구조로 가게 되지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주어지는 사업만 하는 거는 협력을 이끌어내기 좀 어렵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도 이제 한 개 마을에서 했던 사업을 인접한 마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마을이 있으면 거기서 우선 시범 사업을 하는 것, 뭐 면은 또 면별로 협력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협력 사업들을 주체별로 연결하는 파트너십 사업을 조금 확장하는 구조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 그것이 이제 향후 홍성의 면단위 특히 명단위 지역에서 이제 어찌됐건 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만 이제 다 정리를 해주시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우리 연구진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의견을 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바는 한꺼번에 열어놓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쟁점위를 좀 많이 토론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료집에 18쪽에 말만 협의회 조직도 이런 개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조합 쪽에서 여러 가지 진단하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여기 협의회 분들이 와 계시니까 그러면은 듣고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그러면 쟁점 1이 결과적으로 협의체 조직 개편 방향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실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순서 없이 홍성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2013년도에 창립을 했죠. 2012년도에 희망마을 사업을 2012년 12년도에 실시하면서 2013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했느냐면 중간 조직이 지원 조직이 없었습니다. 24개 마을이 희망마을 사업을 했는데 교육을 한 1년 동안 진짜 최근에 마을 만들기 교육을 받는 것보다 쎄빠지게 진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다 보니까 1년 동안 엄청나게 이게 무엇인지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더들이 교육을 받았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중간 조직이 꼭 필요하다. 중간 지원 조직이 꼭 필요하더라.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중간 지원 조직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수집해서 각 마을에 지원해 주자는 이해 때문에 협의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왜 만들어졌냐면 군이나 행정기관에 무슨 압력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각 과별로 마을 만들기와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해서 마을에다 넘겨보자. 이게 첫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약 1만 마을 사업하는 전 충청남도 전체 마을 중에 유일하게 홍성군이 이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마을 만들기 협의회 창립을 최초로 했고, 그래서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충청남 도지사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준 겁니다. 마을 만들기. 그래서 했는데 이 마을 만들기 조직 정비는 지금 와서는 이게 제가 항상 한 3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홍성군의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그래서 지원되는 마을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홍성군의 다른 지원들이 쉽게 말하자면 도시재생이라 아니 문화특화 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단체 있어요. 농업 뭐죠? 아니 저쪽에 농업회의소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뭐 체험관광협의회라든지 권역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성군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현재 뭐 그런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전보다는 마을 만들기와 관계되는 모든 단체는 하나의 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움직여줘야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주민자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읍면에 가보시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장복을 빼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지금요 조례를 바꿔줘야 되고 저는 주민자치회 초창기 주민자치회로 위원장으로 하면서 주민자치회로 변환됐을 때 홍동에서 별도의 책임자도 했었는데 조례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참여자 이익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주민자치회하고 마을 이장들하고는 완전히 적입니다. 적이에요. 시간 적이에요. 짠말로 얘기해요. 이용이 서로 화해도 안 되고 서로 이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로 여기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여기 뭐 읍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거점 사업을 했고 중간에 모여야 지도 역할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이장이 협조가 안 되면 마을 만들기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가 거기서 나서서 한다? 그러면 이장은 절대 협조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열차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여기 계신 뭐 연구 박사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면에 들어가서 주민자치하고 이장들의 관계를 보면 전혀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학되지만 우리 이제 이따 또 뭐 생각도만 또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좀 제한이 정비되려면 지금 뭐 마을 만들기와 관계되는 마을 또 중간 조직이 다 들어와서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부족하고 나중에 설명을 말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있으니까 또 의견을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저는 오늘 참석하십니다.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시죠. 네, 사무국장님.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직체계는. 편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뭐 사단법인 중간 마을 만들기 협의회 밑에 지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체계라든지 그 구조는 그쪽에 따라야 되는 게 맞고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소득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소득 사업을 하는 순간 저희 단체의 목적 자체가 위배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충남도에서 받는 이제 소득 사업 형태는 뭐 별도의 뭐 법의 형태보다는 현재에서 행정에서 영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만 오가고 있지. 그리고 저희가 센터 직원분하고 이야기했던 건 지금 한마음 공동체 그 정도 이제 영역받아서 한번 수익 사업을 해볼까 말까 논의 중이지. 수익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근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협의회 자체가 초대 독립성을 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중간 조직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는 오래되었지만은 말만들기 센터 중간 조직 기관이 없다면 저희 협의회는 붕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쟁점 4번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향후 과정 수익 체계를 강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예산하고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어디 사업하는 부서 아니면 뭐 신활용 농촌 협약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단체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주도해가지고 한다면 행정이나 중간조직에서 아마 찬성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직 체계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농업 회의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기농개조 연합회 있으면서 원래는 농업기술센터 밑에 조직들도 이렇게 품목별 연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면서 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 단체를 합쳐서 만든 게 이제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서 저 밑에 뭐 분과위원이라든지 뭐 권역별로 다 모인 게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마을협의회가 저렇게 만들어진다면 과연 마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뭐 신활역이라든지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향력 있는 마을 관련 단체들 저희 산하에 두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저희 가장 큰 의문이 듭니다. 예, 이태호 사무국장님 말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역사,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고 중간이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조금 사실은 이해가 달라요. 이태호 사무국장님은 최근에 이제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조근영 대표님이 이제 초창기 초대 회장님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중간지원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 역할이라기보다는 회원들의 어떤 독립후생, 그러니까 같이 의사회사에서 회원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게 그렇게 오다가 이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니까 사실 약간 이제 중복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뭐 이런 협의나 논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채 역할을 좀 분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론상으로 고 박사님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하도 오래돼서 많이 들어가지고 뇌리에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저런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게 아까 지금 조건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었고, 그런 속에서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 그 마을만들기 협의회뿐만 아니고 저희 그 마을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체험휴양마을협의회, 그다음에 권역 뭐 이런 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로 묶어내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고 박사님께서는 그때 얘기하신 게 분과 형태로 놔두고 따로따로 하다가도 총회 때나 이렇게 좀 뭉쳐서 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각인이 돼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말 만들기 협의회가 좀 커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이태호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어느 조직에 이렇게 복속되는 형태로 잘못돼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논리적으로는 저게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쉽게 접근이 잘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면 협의회 연합체 같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논의 체계를 만들다가 연말에 한 번쯤은 같이 이렇게 총회 형태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속 관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각각의 위원장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제시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방식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요 1번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다른 것들은 그 전문성이나 연속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저것과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회장님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정책 칸막이 극복이라든지 이렇게 마을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직접 뭔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국박사님 제시한 것이 사무국을 꾸려서 반상선이나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일반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그런다고 해결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센터에서 반상금만큼 지원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 마을센터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업무로 정착시키면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뭔가 너무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쪽 활동들도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사실 고민됩니다. 예,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홍마협이 지금 이제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구 박사님의 그 제안은 뭐 100%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홍마협이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출발은 이제 희망마을 협의회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충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 자체적인 어떤 역량 강화나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홍성군이 이제 전국에 알려진 거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내부적인 역량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시간은 뭐 역사적인 거는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타 시군에 비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조금 중위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요. 이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결국 우선 우리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그 구성하고 있는 마을, 또 마을 리더의 하나의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행부를 비롯한 이 참여 마을들의 어떤 조직과 훈련을 좀 강화하는 그런 그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인 자원들을 좀 구성원들을 탄탄하게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앞으로 좀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제 우리 구 박사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홍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이름이 명성이 나 있는 거에 비하면 내부적인 것이 굉장히 허약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은 인적인 구성들을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의 또 리더들을 역량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하는 거하고 또 뭔가 새로운 마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힘을 좀 쏟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2021년을 사무국장을 제가 하면서 2022년인가요? 사무국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은 사무국장 체계를 상근제로 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을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받아지지 않아서 그냥 흐르고 말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그 강화하는 방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체험 휴양 마을이나 권역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마을 사업들을 하는데 큰 마을 사업을 하는 데는 대부분 사무장들을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중요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 협의회가 마을 센터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마을 협의회가 어떤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세워주고 강화해 나가는 측면에서 상근제 사무국장 제도를 좀 운영하는 것이 좀 더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사무국장 재임식 느낀 점이 사무국장 상근제 운영이 우리 협의회 운영인데 큰 관건이다.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게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상근제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 바꾸가 보는데 사실은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그거 없어서 못 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론 그러면 상근제 또는 아까 반전자가 얘기했을 대로 비상급이 아니라 반상급 이래도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대안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더 여러 아이디어가 이런 거 있으면 서로 논의하는 과정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여기서 뭐 이 자리에서 뭐 승부의 얘기를 다 했는데 저도 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뭐 좀 느꼈던 점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협의회가 아까 노고에서도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협의회의 필요성을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한 배를 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그 어떤 체계라든지가 그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정확한 역할을 당연한 거로만 알지 체계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하고 어떤 임무를 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명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립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뭐 가지고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역량강화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수탁 사업비 중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대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회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서 중간 정거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센터와 협의회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정립을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또 이 회의를
구성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이제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많고 중간에 많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창립 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현재 12개 마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 그럼 계속 들쑥날쑥이거든. 그럼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뭔가?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쭉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이게 이장이 2년 만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바뀌는데 3년 바뀌는데 거의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은 어떤 이 새로 오신 이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막 이게 나름대로 했는데 이장이 바뀌어버리면은 이 사업 그동안 했던 사업들은 다 온수업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돌봄이나 그냥 마을 거만 해야 되겠다. 이런 스타일을 가진 이장이 오면은 아예 이제 여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 마을 지원센터에서 열심히 그동안에 막 진짜 모든 역량을 해서 그 마을을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차례 목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원이 거기서부터 이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연도별로 분석도 하시고 경화에 대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분명히 뭔가 찾아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여기에서 그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분과위 구성하는 문제 뭐 그것도 뭐 일장일단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그 분과위도 그렇고 지혜, 읍면 지혜도 그런 부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개통적으로 해서 해야지 한 60개 마을을 한 번 뭐 이렇게 회의로 같이 구성을 이렇게 한다. 그거는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마주 터는 것이 뭐 이사회나 임원회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하는데 그럼 회원들은 뭐냐? 그럼 1년에 한 번 뭐 이게 단합대 하는 거 그거 글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혜나 분과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여기 뭐 분과 같은 경우는 마음에 이제 자기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전체 우리 임원들이 컨트롤 해주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더 조직력이 생기고 더 힘도 생기고 이 지속성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입장까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그 부분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느꼈던 점은 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그 구성 회원 구성이 들쭉날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또 여기 오신 분은 우리 협의 회원님들은 전 이사님이나 우리 임원진들만 여기 오셨잖아요. 회원들께서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 회원한테 그 참여 회원들한테 어떤 기대 이익이나 효과 이게 뭐가 있을까? 그럼 저부터도 하고 내가 거기 회원이다. 그럼 내가 왜 회원을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별로로 가봐야 뭐 나한테 뭐 도움되는 일 없어? 하면은 참여도 안 떨어지고 별로 경고적으로 이게 적극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 회원들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대 이익이나 효과가 뭔가 좀 정립을 이게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재적으로도 뭔가 거기를 가면 참여하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친목이지만은 친목만 지금 현재 강조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서로 정보 교류를 해서 어떤 협력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여기를 가보면은 내가 그래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율이 제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여기 박사님하고 이사장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일로 지금 힘든 게 저는 이제 결성에서 이양을 7년째 보고 있는데요. 수 박사님 같은 제일로 사람이 작년에 뭐 60에서 올해는 69이고 막 이런 치고 갑자기 다 늙어가지고 제일로 사람이 없어요. 결성에 지금 인구가 1900명인데 1900명의 68%가 65세 이상이고, 그러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뭐 80세 이상이 우리 마을에 총 마을 주민이 11명인데 80세 이상이 21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다니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제 뭐 할머니들 같은 거 뭐 밀고 다니는 거 뭐 밀고, 또 남자들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하니까 일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줘도 못해요. 줘도 소리가 털켜서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지속적으로 한다면 모두가 젊은 사람들 좀 있는 마을을 선택해서 이런 마을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걸 흔하게 이루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농촌에도 뭐 농사일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 올부터 쌀농사들 전화도 내가 쌀농사 졌다고 해서 배부른 것도 아니고 이제 농협에서 입맛대로 골라요. 광천농협 같은 데는 친들만 받고, 홍동농협 같은 데는 면적 이루에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말했죠. 면에서 이장 얘기를 하는데 서부농협 같은 데는 큰 걱정을 많이 있고 이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라는 건 진짜 자연스럽게 소멸돼가지고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좋은 마을을 발굴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영미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홍성통이 필요할까요? 그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만들었는 홍성통도 현 시점에 와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반론한 경우가 있는데,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꼭 필요한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왜 그러냐면,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주는 떡이나 먹고 사업이나 홍보하고 하는 시대라면, 과연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뭐가 필요할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농어회의소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농민의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내는 데서 사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나마 쫓아가는 겁니다. 농민들이. 알았습니까? 예. 근데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그런 제안을 구워서 채택돼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받아들일 정도의 능력이 안 됐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도지사님이 한테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받아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남 마을 만들기 대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정책을 제안하기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단체에서 주는 사업을 한번 운영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실제는 협의회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홍성군 마을 만들기 전체적인 것이 어렵다면 홍성통 마냥 홍성군의 마을 만들기 지원, 마을 만들기와 관계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체험관광 단체도 모단체가 틀리고, 마을 축제 협의회도 여기 지원센터가 아닌 문화특화 사업단이다 보니까 단체가 틀려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단체를 합해해 놓으면 더 싸움 분란이 나오거나 협조가 안 된다면 홍성군 마을 만들기 톡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난 그래서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자. 우리가 과연 왜 필요할까? 난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왜 필요할까?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왜 필요할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한 단체인가? 홍성군 마을축제협의회도 꼭 필요한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홍성군 문화특화 사업단에서 하지 묻어야 될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군에서 마을축제를 이게 마을축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도 마을축제가 꼭 필요하다 인식을 하셨고요. 각 과장들이나 시부자들도 인식을 한 거예요. 마을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마을축제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 앞으로 지속 반응하게 해준다. 그것을 저희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문화특화 사업단에서 가서 우리한테 무슨 축제 자금을 얼마를 달라, 얼마를 몇 개 마을에 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홍보하냐,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건가를 먼저 반성을 해봐야 하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상선위 입장을 맡고 있는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는 1000개의 회의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41개 주민들, 그러니까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는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써붙여놓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대충 아시죠? 근데 관심은 없어요. 그냥 들어서 이미 베낀 거지. 그냥, 그리고 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회의를 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장이 하는 일이니까 도와주려고 오셔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게 뭔지 그냥 사진을 찍고, 뭐 이걸 하면 좋다더라, 이런 느낌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의 우리의 이런 중간 지원구직과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저조차도 용어, 단체 이름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관심도 없고 연로하신 분들은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1000개라고 했을 때 태양은 모든 빛을 고루 나눠주잖아요. 그런 예가 공익직불금 같은 거예요. 저는 공익직불금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모든 농민들이나 다 골고루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홍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필수 준수 사항 같은 것들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마을 구역 비록질이라고 하죠. 마을 공동 공익활동 같은 거 그전에는 굉장히 참여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익활동의 준수사항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이장이 안 나오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대. 근데 이러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감액이 되거든요. 안 하시면은 10% 감액이 되고, 내년에 또 하려면 10% 더하기 10%가 감액이 돼요. 그래서 공익활동을 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직불금을. 이런 제도들이 저는 전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마을을 잘 만들어 가게 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싼 값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조직 체계와 조직 체계 개편과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만 정말 그분들한테 이것이 얼만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상향식을 우리 상향식 방식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저는 하향식 굉장히 굵직하고 훌륭한
1부에서는 요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2부에 또 다시 하는 거고, 일부 우리 쟁점 토론이 협의회 조직 체계 정비에 관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대현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답변도 있고 의견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들 보여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저는 분명합니다. 마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을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어떻게 출발을 꺼냈을 때 개별 마을들은 힘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미는 형태로 뭐 요구해가지고 좀 하는 정도로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더라. 우리 마을의 문제는 예를 들어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 마을 다 모든 마을에 다 똑같은 숙제가 있는데 왜 각자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해봤던 마을들이 먼저 경험을 했으니 모여서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받기 위한 조직도 아니고 마을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확한 말만들기 협의의 역할입니다. 이제 말만 지원센터는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 말만 협의회는 주장하는 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우리 해보니까 이리란 문제를 느꼈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남들이 제도적인 정비가 조금은 갖춰지니까 좀 초기 초심을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뭐 조건현 이사님이 말씀에 좀 반성 있잖아요.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그런 행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을 한번 재평가해보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막 보이거든요. 밖에 있는 제가 가까이 있는 저는 더 많이 보이죠. 사실은 안에 있으면 원래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 비교도 하기도 하고 원래 가야 될 방향도 좀 알고 있고 그동안 역사도 좀 알다 보니 지금 굉장히 가독이고 정체돼 있고 한 발짝 더 못 나오고 뭐 이 상태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말만드기 협의회라. 이 협의회는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지금 방식의 조직 체계로는 더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원들도 계속 결투날독할 것이고 뭐 좀 왜 안 나오냐 그런 초기 마을들은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를 보자면 과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협의에 안 나가도 나는 의무사항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장님 바뀌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는 권역사업, 체험휴양마을 다 이 마을들이 사업해가지고 된 마을들이 체험휴양마을도 그런데 왜 안 나오냐. 결국 여기 와봤자 자기들은 지원받을 게 없으니까 안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냐는 행정 사업 때문에 다 묶여있는 꼴이 이거고 그래서 저는 주민주도 우리가 한 목소리만 낸다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칸막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마을 분들을 자꾸 밖으로 불러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을 분들에게 이런 제도 이야기를 꺼낼 이유도 없고 설명하는 것도 고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만 말만의 활동을 해봤던 위원장님들은 조금은 아시고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좀 알아야 되니까 갈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분들은 가능하다면 읍면 단위로 좀 활동하시고 그리고 좀 그 경험이 축적되면 지회장을 뽑아가지고 군 단위를 모일 때 여기 운영위원회를 제가 표현했던 것은 읍면 지부장과 여기 문과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모여가 임원회의처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싶고 지금 분과도 위원회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 마을 애로사항을 풀려고 하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해줄 수 있는 것은 역량 강화 교육 같은 이런 건 해줄 수 있어도 로컬 푸드 농산물 판매 어르신들 복지 문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못 풉니다. 미약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의 칸막이가 미약하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칸막이 있잖아요. 관심은 가지고 정보는 알려주는 게 지금 지원센터 역할이지만 결국 당사자로서 마을분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의 농산물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들 복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을의 청년들 유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공과를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센터 이런 데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협의회가 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저희는 한 번 경험했다고 봅니다. 지난번 도지사 선거할 때 양쪽 후보 붙잡고 충남 말머리 협의회 이름으로 정책 협약을 했잖아요. 그 당선자 된 사람하고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읽고, 그러고 행정도 검토해가지고 해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말마디 협의회, 말마디 지원센터를 나가서 정책 협약하자고 못합니다. 법인도 나서기 어렵습니다. 말마디 협의회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더라.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해가지고 정책 협약하자고. 협의회는 저는 당사자로서 분명히 할 수 있고 나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오늘 계기로 협의회가 올 개월 중에 있잖아요. 조금 더 집중 토론을 해보면서 조직 정리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임기 회장님을 연임을 안 시키라고 3년을 전에 하셔야 돼요. 회장님도 3년을 바뀌고 있거든요. 조례를 바꾸신 겁니까? 한참 됐어요. 그래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공수는 3년이요. 10년 됐어요, 10년. 그래 제가 2년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2년하고 너무 고생시킨다고 아마 2년으로 제가 붙잡은 것 같은데 3년을 하든지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좀 임원진들도 좀 연속성을 좀 일부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경험들이 축적되고, 지금 고문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고문 회의가 없다면서요. 열린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문 회의도 좀 필요하면 같이 연습 회의를 한다든지 경험들이 좀 전수되면서 좀 더 집중력이 발휘되는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짰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